네. 자, 요 내용 하기 전에 앞선 내용 잠깐만 볼게요. 요거 하나 체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생물의 특성 1번부터 7번까지 쭉 설명해 놓은 게 있죠. 여기 이제 마찬가지 밑에 빈 공간이 있으면 그 빈 공간에다가 체크 포인트로 하나 적어 줍시다. 체크. 1번부터 5번까지 1번부터 5번까지 보면은 이제 5번까지가 발생과 생장까지죠. 그죠? 1번부터 5번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개체 유지 특성이라고 해요. 개체 유지 특성이다. 그 다음 6번하고 7번이죠. 요 두 친구는 우리가 종족 유지 특성이다. 이렇게 구분을 좀 지어요. 괜찮아요? 그럼 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개체, 생물체 하나라는 뜻이죠. 개체를 유지, 그러니까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준 특성이 1번부터 5번까지고 6번과 7번은 나 말고 나 자손, 그 다음에 세대까지를 모두 유지한 특성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체크 포인트로 꼭 적어주세요. 요거 얘기를 안 했어가지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요거 잠깐 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자, 다시 8페이지 갑니다. 8페이지 생명과학의 특성인데 이거는 이거 사실 수업하기도 너무 부끄러워. 근데 일단은 정말 간혹 가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요 얘기를 이제 하긴 할게요. 자, 생명과학의 통합적 특성이라는 게 있대요. 생명과학은 생명현상의 본질 밑줄, 본질을 탐구하는 학문이고 생명체 모든 수준에서 생명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종합하여 그 원리를 탐구하는 통합적 특성 밑줄. 통합적 특성. 그러니까 생명과학은 그거 하나만으로 안 된다 이 말이겠죠. 분자에서 생태계까지 다양한 범위 밑줄. 다양한 범위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하는데, 자, 요건 한번 보고 갈게요. 분자. 그러니까 물질을 구성하는 이제 분자라는 게 있죠. 분자, 세포, 조직, 기관, 개체, 개체가 모여서 개체군, 개체군이 모여 군집, 주변 환경까지 해서 생태계까지를 연구한다. 이게 이제 생명과학이 다루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생물학에서만, 생물학만 가지고 연계해서, 그 생물학만 가지고는 연구하지 않는다. 다른 학문과 함께 연계해서 연구를 한다. 생명과학은 다양한 분야와 상호작용을 하는데 물리학, 화학, 수학, 공학, 그죠? 듣기만 해도 소름 돋는 학문들이죠. 물리학 2번 썼네. 자, 아무튼 이렇게 소름 돋는 학문들과 함께 해요. 실제 제가 대학에서도 생물물리학, 생화학, 생물수리학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나 이게 제일 신기했어. 생물심리학. 와, 이런 것도 해요. 그죠? 심리학. 그죠? 결국에는 결국 내용 보면은 신경계학인데, 근데 심리학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생물학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었던 학문은 동물행동학이라고 있었어요. 동물행동학. 이게 진짜 재밌었는데. 동물행동. 필기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딴소리 하는 거야. 동물행동학이라고 동물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이걸 연구한 학문이 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 이거 보면서. 막 이런 것도 있어. 막, 타조는 알을 하나씩만 낳는데 타조가 한 5-6마리가 모여가지고 알을 이렇게 한 곳에 5개, 6개 모아놔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마치 그 상부상조, 품앗이 하듯이 한 마리의 타조가 와서 6개의 알을 보고 있으면 나머지 4마리의 타조는 놀고 있어. 막 사냥하고 막 지들끼리 놀고 있어. 그걸 좀 지나면 그 교대를 해. 이렇게 한 마리씩 왔다 갔다 해도. 이게 왜 이런 행동이 일어나느냐. 이게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게 공부했던 학문인데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다른 학문 분야랑 생물과 함께 다 연구를 하더라. 결국 목적은 뭐다? 인류 복지 증진. 여기서 체크 포인트. 옆에 오른쪽에 빈 공간이 있죠. 연계 사례 위에다 적으세요. 체크 포인트. 시험 문제에 이게 나오면, 이런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뭘 선택하라? 좋은 말로 쓰인 걸 선택해라. 그러면 답 다 맞아요. 이제 특이하죠. 좋은 말이 나오면 그게 답이다. 괜찮죠?
좋았어. 자, 연계 사례 볼게요. 전자현미경, 이거는 적어주세요. 여기다가. 이건 적으세요. 이거는 물리학과 연계해서 한 예시 중에 한 사례예요. 생체 모방 공학, 이건 뭐 당연히 공학이니까 어려운 거 없고, 공학이 물리학의 이제 좀 더 이제 상위 버전이죠. 사람 유전체 분석, 생물 정보학도 마찬가지. 이건 수학도 들어가고 말 그대로 정보학도 들어가고 뭐 어려운 거 없고. 자, 여기에 사람 유전체 분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밑에 이제 떼가지고 여러분 여기 밑에 적어주세요. 사람 유전체 분석, 사람 몸속에 들어간 유전 정보를 꺼내가지고 걔네들이 각각 어떤 염기 배열, 어떤 암호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한 거예요. 괜찮죠? 이걸 우리가 사람 유전체 분석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전에 아마 이제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알 거야. 게놈 프로젝트라고. 이게 얘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다 알아본 거야. 그럼 다 알아보려면 뭘 해야 돼? 하나하나 분석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시스템을 만들 때 물리학도 들어가고 수학도 들어가고 정보학도 들어가고 5만 가지 이제 다른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진들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 분석, 그 유전체를 분석하는 연구소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학문 분야가 연계됐다라는 걸 좀 기억해달라는 의미로 저 여기 좀 자세히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적어봅시다. 뭐다? 수학도 들어가고, 물리학도 들어가고, 그죠? 당연히 이제 분자 수준을 보니까 화학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보를 알아내야 되니까 정보학도 들어가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아, 정말 다양한 분야가 한 번에 다 분석에 참여를 해야지만 알아낼 수 있구나.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참고. 화성 탐사선 실험. 바이킹호라고 하는 화성 탐사선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화성에 가서 화성에는 생명체가 과연 있을까? 이게 궁금해서 연구를 하러 갔어요. 제가 참고로 적어놨죠. 이거 본 교재, 그러니까 원래 이제 교과 과정상에는 존재하는데 재밌게도 단 한 번도 시험이 안 났어요. 근데 이걸 할까 말까 몇 번 고민하다가 일단은 저희 교재에 집어넣긴 했어요. 왜?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매년 해. 근데 안 나왔어, 한 번도. 하지만 합시다. 해야 돼요. 화성 탐사선 실험이 1976년에 화성에 76년이 언제야? 그죠? 한참 옛날이죠. 76년에 화성에 가서 탐사선을 보낸 다음에 화성 토양을 긁어가지고 토양을 실험 기구에다 집어넣고 거기에서 생명체가 있는지를 탐구해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실험의 전제 체크. 실험의 전제가 꼭 있어야 돼요. 이건 뭐냐?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랑 화성에 살고 있는 생명체가 둘 다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의 어떤 물질 내사 방식과 화성에 살고 있는 생물체의 물질 내사 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겠죠. 다를 수 있어. 모르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다르다고 하고 실험을 해버리면 걔가 어떻게 한 줄 알고 내가 어떻게 알아봐. 알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하냐면 생명체가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체와 화성에 존재하는 생명체가 동일한 형태의 물질 내사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뭐다? 모든 생명체는 뭘 한다? 동일한 물질 대사를 한다 라고 전제를 깔아놓고 실험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왜 강조하냐면 제가 만약에 이걸 시험 문제로 낸다 치면 저걸 틀어버릴 것 같아요. 모든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한다. 이게 실험의 전제인데 이걸 만약에 시험 포인트로 낸다면 체크 포인트 적어주세요. 빈 공간 있죠? 체크 포인트. 제가 이런 식으로 체크 포인트 말하는 것들은 알고 나면은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 큰 도움 되는 것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험에 출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장 자체를 개인적으로는 그냥 체크 포인트로 적은 건 다 외워버리세요. 그냥. 좋아요. 자, 뭐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실험 상황 쫙 해놓고 난 다음에 기억번 니은딕을 해가지고는 위 실험은 생물이 물질 대사를 한다는 것을
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면 맞아야 틀려요? 맞아 틀려. 이건 틀린 표현이야. 왜? 전제가 뭐였는데 모든 생명체의 물질 내산을 한다 생각하고 실험을 진행한 건데 이 실험을 통해 생물이 물질 내산을 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아니지. 반대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전도가 된 거예요. 앞뒤가. 이거는 이 실험을 통해서 물질 내산을 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가 아니라 물질 내산을 한다는 가정하에 실험을 진행한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이런 것들을 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적어드린 거예요. 자, 그럼 실험 1번, 2번을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실험은 여기 보면은 화성 토양을 집어넣고 여기에 이제 계측기를 달아주는데 뭘 집어넣냐? 14CO2라고 적힌 거 보이시죠? 자, 뭘 하냐? 적어주세요.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게 있는데 이 원소를 넣어가지고는 물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체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램프를 달아. 잠깐만. 램프를 달았다는 건 뭘 줬다? 빛 에너지를 제공을 했다. 이 말이구나. 빛 램프니까. 그러면 뭘 한 거예요? 아, 이게 광합성을 하는 생물체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구나. 그 다음에 가열장치를 달아놨죠. 가열장치는 뭐냐면 광합성, 난 뒤에 가서 3 더 할 거예요. 광합성을 하게 되면은 포도당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뭐 한 거야? 기체가 아니다 보니까 요 위에 있는 계측기로 탐지가 안 돼. 그래서 위로 올려보내가지고는 계측기가 탐지할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가열장치는 뭐 한 것이다? 생성물질이 가열되면 연소 되겠죠? 연소라고 하기 좀 그렇고 아무튼 생성물질이 뭘 화시켜서? 기체화시켜서 날아갈 수 있게끔 하는 거야. 그래서 계측기에 탐지가 되게끔 계측기 탐지를 위함이다. 자, 요것도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가열장치를 넣은 거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멸균하기 위해서이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거 잘 체크하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생물체가 존재한다면 어떤 생물체? 광합성을 하는 생물체가 존재한다면 방사능 계측기에 탐지가 됐겠지. 그래서 결과 어떻게 돼? 실험 결과는 생물이 존재하지 않아. 어떤 생물?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라는 것을 알게 돼요. 결과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다음 두 번째 실험. 이제 광합성하는 생물을 알아봤으니까 그 다음 뭘 알아봐야 돼? 영양물질을 소비해서 에너지원을 얻는 세포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실험을 진행하는데 뭘 넣어요? 유기영양물질을 집어넣었대. 14C로 표시됐다는 얘기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처리했구나. 유기물 중에 누구? 대표적인 예 하나만 얘기하면 포도당이겠죠? 포도당과 같은 유기영양물질을 넣어가지고는 확인을 했는데 얘가 이제 포도당을 집어넣게 되면은 광합성을 통해 우리가 이게 세포를 통해 뭘 만들어진다?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얘는 어차피 기체이기 때문에 가열을 굳이 안 하는 거야.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를 처리 안 한 그냥 기본 유기영양물질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 그 이유는 뭐겠어요? 방사성이라며 방사능이겠지. 사람도 방사능에 이렇게 피폭되면은 난리가 난다고 하는데 하물며 미생물들은 피폭 당한 순간 다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야 그럴 수도 있지. 그치? 그러면 방사능을 넣지 말고 대신에 방사능 계측기가 아니라 기체 변화를 분석하는 기체 분석기를 한번 설치해서 확인을 해보자. 기체 분석기라고 하면 만약에 세포호흡을 진행한다면 산소의 양은 감소할 거고 반면에 이산화탄소의 양은 증가한 것을 측정하는 분석기겠죠. 이걸 집어넣고 변화를 관측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나타날 수 있겠지. 했지만 실험 결과보다 그죠? 없죠. 세포 호흡을 하는 생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결과로 나왔습니다. 참 그죠? 인류가 우리 지구 이외의 다른 곳에서 생물체가 존재하는지를 너무너무 알고 싶어 해.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화성이고, 사실 화성이 현재 인류가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행성이죠. 근데 참고로 다른 행성이 아닙니다. 달은 물론 이제 엄청 빨리 갔지만 달에는 위성이기 때문에 행성 중에서 화성을 제일 갈 수 있고, 금성도 있긴 한데 금성은 너무 뜨거워서 들어가면 다 죽는데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화성을 가는데, 그죠? 화성 가는데 1년이래요. 지금 현대 최고의 기술을 다 동원해도 가는데 1년이래. 갔다가 돌아오면 2년이야. 그래서 지금 현재 무인 탐사선은 갔는데 유인 탐사선 한 번도 안 갔죠. 그래서 최근에는 저기 일론 머스크 씨가 맨날 화성 갈 거니까 하잖아요. 그죠? 근데 화성 가는 건 문제가 없네. 못 돌아온대요. 돌아올 수 없는 이유가, 첫 번째가 갔다가 돌아올 연료를 실을 탱크. 그게 어마무시할 거 아니야. 그다음에 유인선이기 때문에 먹을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구에서 발사대가 있잖아. 발사대 쏴. 그럼 화성 가서 어떡할 건데? 발사대가 없잖아. 못 돌아와요. 그래서 현재 지금 모집은 하고 있는데 대신에 조건이 그거예요. 화성을 가는데 돌아올 수는 없다. 이게 조건이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대요. 그 부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와, 그건 거지. 최초로 화성에 간 인류인 거야. 그 타이틀 하나 얻고 싶은 거야. 최초니까 이름이 이 지구에 남겨지는 거야, 영원히. 어때요? 이름을 남기고 영원히 살래요? 아니면 지금 잘 살래요? 아니,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아, 그죠? 이거 보면서 그랬어요. 네, 전 안 갈래요. 전 안 갈래요. 그죠? 최근에도 화성에 탐사선 하나 보냈잖아. 퍼시비어런스 호라고. 지금 지금 현재 탐사원 중이에요. 넘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빈칸 채우기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빈칸 채우는 숙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에 생명 형상의 특성이 뭔지 1, 2, 3, 4번 써라. 그 다음에 이제 빈칸 쭉 뚫어놓은 거를 쓰고 OX 하는 것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자, 유형 연습 문제. 요건 저랑 같이 할 거예요. 자, 갑니다. 쉬워요. 반딧불이의 발광 현상이래. 자, 기억 읽어보자. 광세포에 있는 효소를 이용했고, 루시페레이스는 루시페린이라는 유기물질을 산화시킨대. 아, 화학 반응이구나. 뭐야? 물질 대사를 찾아라 이거네. 자, 가장 관련 깊은 거 1번. 애벌레는 번데기를 거쳐 나비가 된다. 이거 뭐예요? 발생이겠지. 발생과 생장. 2번. 미모사 잎은 손을 대면 오그라든다. 자극을 주니까 움직였네. 자극에 대한 반응. 식후에 인슐린이 분비돼 혈당량 조절된다. 아, 조절과 관련된 거니까 뭐야? 항상성 유지. 이자에게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한다. 그치? 뭔가 화학적 변화를 일으킨 거네. 이게 물질 대사. 정답 4번. 낙타는 모래가 들어온 것을 막기 위해 콧구멍을 자유롭게 열고 닫을 수 있다. 이거 뭐예요? 환경에 대해서 적응하고 진화했겠지. 적응과 진화. 괜찮죠? 그러니까 문제 이렇게 나와요. 이게 역대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가장 보편화된 기본 유형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쉽다. 두 번째, 바이러스가 요거는 박테리오파지고 나는 대장균이래요. 쓰면 되지. 박테리오파지니까 바이러스.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림이나 그래프, 도표 이런 것들이 자료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체크하는 연습을 꼭 하세요. 마찬가지 얘는 대장균이니까 세균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 다음 가와나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뭐냐 찾아봐라. 자, 첫 번째, 가는 바이러스니까 단백질 껍질과 DNA로 구성돼 있대. 근데 세균을 보니까 DNA로 구성돼 있고 세포막, 세포벽이 있대. 자, 봅시다. 기억봐. 세포 분열을 한다. 자, 세균은 세포 분열을 통해 자손을 만들 수 있죠. 생식을 할 수 있어. 근데 간은 뭘 못한다 그랬어? 세포막도 없고 세포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세포 분열이라는 말조차 쓸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공통점이 아니네. 얘는 못하니까. 유전물질을 가진다. 그치? DNA. 갖고 있네. 유전물질 가지고 있어. 자, 여기 나왔네요. 독립적으로 물질 내사를 한다. 얘는 가능해. 세균은 생물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물질 내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그쵸? 말씀드렸었죠? 숙주 안에 들어가야 물질 내서 할 수 있지만 밖으로 나왔을 때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독립적으로 또는 스스로 물질 내사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괜찮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이렇게 체크하면 돼요. 자, 하나만 더 합시다. 그러면 바이러스는 숙주 밖에서 아까 전에 물질 내사를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표현도 가끔 쓰냐면 숙주 밖에서는 바이러스는 단백질 결정체로 존재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숙주 밖에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괜찮죠? 그래서 숙주 밖에서는 단백질 결정체 형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체크 하나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오케이, 좋았어. 재밌다. 자,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 이 친구도 좀 잘 나온 편이에요. 잘 나오는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 이거를 그냥 이 주제를 가지고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를 어떤 문제다 녹여가지고 내는 경우도 있어요. 둘 다를 기억해야 되는데 결국 둘 다를 문제를 풀려면 이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체크 꼭 해주셔야 된다. 첫 번째, 귀납 탐구부터 먼저 해볼게요. 귀자는 돌아올 귀자, 납은 납부할 납자인데 이게 편하게 얘기하면 이런 느낌이야. 제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귀납적 탐구 방법에 가장 보편화된,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진화론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들어요. 그냥 얘기 스토리니까. 이제 제일 유명한 이제 영국의 찰스 다윈이라는 학자가 이 사람 원래 놀랍게도 이 사람은 진화론을 주장했는데 신학자예요. 나는 이런 거 보면 참 재밌어. 그죠? 그 유전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맨델도 신학자야. 그죠? 옛날에는 신학자가 되는 게 지금으로 치면 약간 공무원 같은 느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으니까 연구를 했겠지? 아무튼 간에 이제 원래 다윈은 유명한 정말 명망 있는 영국의 귀족 집안이었어요. 귀족 집안이었고 할아버지랑 아버지가 정말 유명한 의사였대요. 심지어 할아버지는 왕족 전속 주치의였대요. 그 정도로 유명한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윈 아들한테 너도 의대를 가라, 의사가 되라 해서 의대를 보냈어요. 근데 다윈이 의대 갔더니 난 공부 못하겠다고, 난 의사 못하겠다고 가가지고 아버지 바지끄레기 잡고 나 의사 못하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의대를 중퇴를 한 거야. 중퇴를 하고 신학대학을 가요. 신학대학을 가는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옆에서 돌무대기 가가지고는 흙 파고 뭐 지렁이 막 건지고 막 꽃 비교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 관심이, 자연과학 쪽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다윈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를 하는데 심지어는 신학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자연과학대학교 교수님을 찾아가가지고 막 질문하고 막 그랬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건 거야. 신학대학 학생이 자연과학대 가가지고는 생물 교수 찾아가가지고 이거 생물 이거 왜 이래? 이러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생물학 학생도 아닌데 그런 느낌이었던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노력을 높이 산 교수가 이제 그 당시에 대항해 시대니까 당시가 1800년대예요. 1800년대. 우리나라로 치면 그거 알죠? 그거 강화도조약. 그죠? 신미양요, 병인양요. 그러니까 외척 세력들이, 외세들이 막 들어올 때, 서양 세력들이 막 들어오던 시기야. 그러니까 영국에서 얼마나 대항해를 했겠어. 그때 연구자를 한 명 태웠는데, 다윈이를 그때 추천을 해줘가지고 타고 갔대요. 가가지고는 갈라파고스 섬도 가고, 뭐, 여기 이것저것 많은 어떤 지역을 가면서 직접 다 손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는 이 생물은 뭘 먹고, 뭘 좋아하고, 어디 서식하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온 거야. 돌아와서 이거를 정리를 했겠죠, 집에서. 정리를 쭉 해가지고는 하나의 논문으로 만들어서 이걸 발표를 한 거야.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많은 것들을 관찰을 해보니까 생물은 진화를 하더라 라는 걸 결론을 내려요. 그럼 봐봐. 다윈이가 처음에 어떻게 갔어요? 뭘 알고 간 거예요? 그냥 이제 가서 연구를 하고 관찰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야. 후자죠, 후자. 그러니까 자연 현상이 있을 거야. 이것들을 관찰을 해. 그리고 결과를 내요. 그러니까 관찰밖에 안 해. 관찰, 결과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뭐가 존재하잖아? 그쵸? 실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설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없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가서 그냥 그저 보고 연구한 것들 토대로 하나의 이론으로 내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걸 귀납적 탐구라 그래요. 대표적인 예가 진화론이라고 해서 다윈이 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출판을 못 했대요. 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워낙 그 유럽 그 당시 문화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 중심주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 신의 뜻에 반하는 것은 말할 수 없다. 알잖아요. 갈릴레이도 뭐 지구는 돈다 그러니까 뭐 죽여버리겠다 이랬잖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과학 발전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런 논평이 많아요. 아, 다윈이가 쫄보라서 그렇다. 왜냐면 말을 하면 죽으니까. 말을 하면 이제 자기 자리가 이제 위험해지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나이 한참 들어서 그때 발표를 해요. 아무튼 간에 이게 귀납적 탐구 방법이고 하지만 최근 연구, 현대 과학에서의 연구는 귀납 탐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주로 거의 99.9%는 연역 탐구 방법을 이용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가설 연역적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이거 잘 봐요. 연자가 연기 또는 연극할 때 연자예요. 오케이. 역자는 번역이라는 단어에서 역자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 뭔가 이상하죠? 연기와 번역이라고? 이런 거야. 실제 자연현상이 있을 거야. 근데 이 자연현상이 어떤 특정적인 어떤 현상이 관찰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내가 알고 싶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자연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실험실로 가지고 와. 그래서 모형을 만들겠죠. 아,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과 유사한 형태를 만들자. 만든 다음에 이거를 실험을 진행해가지고는 그 실험에 나온 데이터가 있겠죠. 그게 뭐 수학적이든 뭐든지 간에 데이터가 나오면 그거를 우리가 뭐 해야 돼? 자연의 언어를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뭐예요? 이게 번역인 거예요. 괜찮죠? 어떻게 하자? 아, 실제가 있지만 실험실로 가지고 올 때는 실제가 아닌 거잖아. 연기를 하는 거라고, 연기. 실험이 연기예요. 연기를 해서 나온 자연의 언어를 인류의 언어로 바꾼 거, 이걸 번역이라 그런 거야. 그래서 이름이 연역이 된 거예요. 괜찮죠? 아, 뭐가 존재하는 거야? 실험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그럼 실험을 진행하려면 어떤 자연현상을 보고 야, 그런 자연현상이 이런 이유 때문에 나왔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우리가 가설이라고 해요. 가설. 괜찮죠? 그래서 체크해 줍시다. 가설 설정이라는 단계와 탐구 설계 및 수행, 이게 실험이라는 뜻이에요. 실험이 존재한다라는 거 꼭 체크해 두자. 아시겠죠? 체크. 됐죠? 그래서 자료 해석해보고 내가 생각한 가설이 옳으면 결론을 내면 되지만 가설이 옳지 않으면 다시 설정해서 다시 실험하는 거예요. 괜찮죠? 저도 이제 대학에서 논문을 냈는데 그 논문 낼 때 마찬가지로 또 가설을 세웠어요. 아, 이런 어떤 결과가 나올 거고 이런 것이 될 것이다. 가설 세우고 실험한 다음에 결론 내고 검증까지 해요. 요즘에는 검증까지. 수학적 검증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증까지 해가지고 이게 검증이 확실하다 그러면 이걸 논문화 시켜서 제출을 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좀 자랑이지만 그때 논문상 받았어요. 네, 논문 내가 정말 힘들게 저 2년 걸렸거든요. 논문 만드는데. 아무튼 간에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 주로 잘 나오는 연역적 탐구 과정을 좀 자세히 볼 거예요. 이게 시험에 좀 대놓고 나올 때가 있고 여기 등장하는 탐구 설계 및 수행에서 용어가 시험에 정말 대놓고 나와요. 이건 꼭 외워야 돼. 이건 용어는 하늘이 두 쪽에 나도 외워라. 제가 외우란 표현 많이 쓰죠. 사실 그냥 많은 강사분들이 그래요. 뭐 이해를 해라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생명과학은 정말 죄송해요. 이거 외워야 돼요. 이유가 없어. 그죠? 네. 그래요. 갑니다. 자, 제가 이거를 설명할 때 예시를 하나 들면서 설명을 하거든요. 한번 잘 들어봐요. 내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던데 여러분들 혹시 비위 괜찮다면 조금 더러운 얘기를 좀 할게요. 더러운 얘기. 캐나다의 스케처스원, 대학 필기 안 해도 돼요. 캐나다의
스케처스원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에 스콘네퍼 교수님이, 생물학 교수님이겠죠. 교수님이 어떤 자연 현상을 관찰을 합니다. 피기 안 해도 돼요. 자연 현상을 관찰합니다. 어떤 걸 관찰했냐? 아기들 있죠, 아기들. 갓난 아기들이나 조금 이제 몇 살 안 된 아기들. 걔네들이 되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발견이 돼. 뭐냐면 자기 콧물이나 코딱지 같은 게 이제 흘러나오거나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를 자기가 이렇게 파거나 아니면 이제 흘러나온 거를 빨아먹거나 이걸 코딱지를 먹어요. 이렇게 먹는 그런 현상들이 보이는 거야. 근데 많은 아이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지. 보통 우리 어머니들 어떻게 해요? 지지하면서 이제 닦아주거나 이제 풀거나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 교수님은 애기들이 저걸 왜 먹지? 이 생각을 한 거야.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봤어. 그럼 코 속에 있는 많은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이물질이나 아니면 뭐 미생물이나 바이러스 같은 걸 떠다녀요. 이런 것들이 숨을 쉬는 과정에서 코로 들어올 거고, 코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코털과 점액질 성분에 의해서 붙잡힌 여러 가지 병원체들, 병원균들이 있을 거야. 그 병원균들이 그 덩어리화된 게 코딱지거든요. 근데 이미 덩어리화되는 과정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기능을 다 잃어버렸을 것이다. 독성이 약화됐을 것이다. 이게 먹는 과정에서 입을 통해 들어오니까 내 몸속에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게 내 몸에 일종의 면역을 활성화시키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기능일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과학자는 다르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불쌍한 대학생 20명, 30명 이런 걸 모집을 해. 실제 제가 대학에 있을 때도 항상 엘리베이터 타면은 그 적혀 있어. 붙어 있어. 이렇게. 실험자를 모십니다. 이래가지고 한 번 참여하면 5만 원 이래요. 그래서 뭐 정체도 모르는 약도 먹일 때도 있고 어떤 거는 꿀도 있어. 막 잠만 자면 된대.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아무튼 이제 우리 불쌍한 대학생들을 모집을 한 거야. 돈 준다 하고. 그래서 20명 모집을 해. 그래서 10명과 10명을 딱딱 반으로 나눠요. 10명은 뭐 하는 거야? 코딱지를 먹게 시켜요. 자기 보는 앞에서. 나머지 10명은 그러니까 코를 풀고 버리게 시키는 거야. 괜찮죠? 대신에 이제 그 실험에 참여하는 10명 그룹에서 먹는 거, 뭐 식사라든지 물 마시는 거, 잠자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하게 다 똑같이 맞춰줘요. 대신에 뭐만 차이 나게? 코딱지를 먹고 버리고 하는 것만 차이 나게끔 해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실험을 진행했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세운 가설이 뭐야? 코딱지를 먹으면 아이들이 면역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먹는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겠죠. 네. 실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감독님 어땠을 것 같아요? 증가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무 변화 없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실험 결과가 면역력이 증가하는 결과로 드러났어요. 네, 그죠? 어때요? 여러분 코딱지 먹을래요? 전 안 먹을래요. 아무튼 자 갑시다. 현상 관찰 및 문제인식 뭘 본 거야? 애기들이 뭘 해? 코딱지를 먹더라. 그걸 본 거야.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가설 세운 거야? 코딱지를 먹으면 면역력이 증가할 것이다. 생각한 거야. 그렇겠지. 생각했지. 그럼 뭐 한다고? 두 개로 나눠. 첫 번째, 대조군과 실험군으로 나눠요. 이렇게 대조군과 실험군으로 나누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대조실험이라고 불러요. 대조실험. 비교했다 이 말이겠죠. 대조군은 자연 상태 그대로 놔두는 거고 실험군은 내가 알고자 하는 거야. 그러면 대조군과 실험군 중에 누구에게 코딱지를 먹여야 해요? 그쵸? 실험군이겠지. 이게 코딱지를 섭취하게 한 거야. 먹게 한 거야. 그럼 얘는 코딱지를 먹게 안 하는 거겠지. 하지만 나머지 상황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나머지 상황을 다 똑같이 맞춰야지. 물이든 밥이든 잠을 자는 거든지 간에 뭐 해줘야 돼? 뭐 1리터 먹으면 해도 1리터, 밥을 뭐 한 끼 먹으면 한 끼,
종류 똑같이 잠도 10시간이면 10시간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코딱지를 먹게 하고 안 먹게 하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자?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얘를 조작변인이라고 불러요. 조작변인. 뭔가 바꿨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물이든 밥이든 잠이든 이렇게 다 일정하게 맞춰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 통제변인이라고 해요. 통제변인. 딱 정지되게 영향을 안 주게 통제했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이 둘을 묶어서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을 묶어서 뭐라고 하냐? 이 둘이 묶어서 독립변인이라고 해요. 독립변인. 그럼 독립변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결과가 있겠죠? 이 결과를 뭐라고 하자? 종속변인이라고 합니다. 종속변이 뭐라고요? 결과. 그러면 실질적인 원인은 누구겠어? 그 독립변인이어야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작변인이 원인이에요. 얘가 원인으로 해서 결과가 나타났겠지. 그러면 이 종속변인의 결과는 이 우리 실험에서는 뭐라 말할 수 있어? 면역력의 증가 여부겠지. 증가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괜찮지? 괜찮죠? 자, 이렇게 제가 지금 표시해 드린 거 조작변인, 통제변인, 독립변인, 종속변인 이 용어들은 꼭 외우셔야 돼요. 이게 시험에 대놓고 나와서 그래.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요것들. 자, 그러면 아까 결과가 어땠어? 밑에 보시면 자료 해석 나와 있죠. 자료가 나왔을 거고 그걸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세웠던 가설과 같구나. 면역력이 증가했구나. 그럼 결론 도출하면 돼. 근데 옆에 일반화 동그라미. 자, 일반화라는 개념이 나오는 게 뭐냐면 저도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이거 이제 캐나다에 연구를 했잖아요. 근데 다음 후속 연구가 있었어. 후속 연구가 독일에 있는 튜빙겐 연구소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카이스트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연구를 한 거야. 정말 권위 있는 또 연구소거든요. 독일의 튜빙겐 연구소가. 거기서 또 코딱지 갖고 연구를 한 거야. 코딱지 속에 아마 우리 몸의 면역력을 증가시켜준 특별한 물질이 있을 거야 라는 거 생각하고 문제를 이제 그 코딱지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지금 밝혀졌어요. 있대요. 루드거닌인가? 이렇게 물질이 있대요. 오, 그죠? 놀랄 놀자지. 그래서 안 끝나. 적어주자. 비교하지 마세요. 독일의 튜빙겐 연구소 연구를 했고요. 그 이후에 미국 하버드 대학교, 그 다음에 MIT 공대, 딱 들으만 봐도 미친 대학교들이죠. 공동 연구를 했어요. 연구 협업을 했죠. 뭘 했냐면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치의과 대학에서 그 코딱지가 입에 들어갈 때는 여기 있는 구강을 지나게 될 것이다. 그럼 구강에 있는 치아에 코딱지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죄송해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 사람 연구자잖아. MIT 공대는 이게 실질적으로 그 코딱지가 여기 있는 치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관찰하려고 그러면 되게 어렵대요. 그래서 이제 공과대학 교수님들이 이런 어떤 실험 기구를 이용하고 이제 공학적으로 또 조언을 했겠죠.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치아에 아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진행했는데 결과 어떻게 나왔게요? 결과가 치아에 마치 그 있잖아요. 우리 치아에 우리 같이 TV에 광고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막 보호막이 막 씌워지는 그런 영상 같은 거 본 적 있죠? 그런 것처럼 코딱지 속에 있는 어떤 물질들이 치아를 코팅을 한대요. 코팅을 해가지고 좋은 영향을 주고 충치 예방이 그렇게 탁월하대요. 어때요? 먹을래요? 난 안 먹을래. 아무튼 내가 이게 왜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처음에 시작은 캐나다에 시작을 했지만 독일, 미국 하면서 정말 많은 연구진들이 연구를 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한 번 연구했다고 스콧 네퍼 교수가 야, 코딱지는 건강에 좋아 하면 끝이에요? 아니야, 아닐 수도 있잖아. 왜? 다른 요소들, 예를 들어서 그 캐나다에는 되게 그 깨끗한 곳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그럴 수 있어. 왜냐면 그 공기 중에는 깨끗한 공기들이 많고 주로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것들만 존재했겠지. 근데 공단이라든지 환경이 좀 안 좋은 그 대기 오염이 좀 심한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애들한테 오히려 나쁜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연구를 하는 게 이게 중요해요. 하나의 어떤 내용이라도 여러 번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걸 통해서 하나의 진정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괜찮죠?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없다. 다만 뭐 할 뿐? 진리에 다가갈 뿐이라는 표현을 써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진리는 몰라. 코딱지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 그런데 뭐는 있다? 아, 여러 번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 하자? 일반화라고 불러요.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재밌죠? 네, 저는 가끔씩 코딱지 얘기할 때마다 내가 코딱지를 그쵸? 근데 우리 시험에는 코딱지가 안 나와요. 네, 안 나와. 자, 어딜 보면 되냐면 12페이지에 빈칸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시고요. 여기 있는 1번 문제를 보면서 저랑 같이 풀어볼게요. 실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분석해 봅니다. 지우고. 코딱지를 필기하기에 좀 부끄러우신 분들은 안 쓰셔도 돼요. 오케이. 자, 갑니다. 자, 다음 어떤 과학자 물질 X의 작용을 알아낸 그 탐구 과정의 일부분이래요. 자, 대장균을 배양하던 배지에 우연히 X가 첨가되었고 이 배지에서 대장균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했다. 자, 우리 앞에 여러분 11페이지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예요. 자, 11페이지 보면 현상 관찰 및 문제인식 보이죠? 자, 요게 제가 번호로 이렇게 1, 2, 3, 4, 5번 있죠? 요걸 1번이라 할게요. 문제인식했어. 뭔가 이상해. 현상 관찰했어. 두 번째, 가설 설정을 했네요. 기억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실험을 진행했네. 20개의 대장균 배양 접시를 준비해서 10개의 접시에는 X를 넣었고 나머지 10개의 접시에서는 X를 안 넣었대. 그럼 넣은 게 내가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앞에 있는 걸 A, 뒤에 있는 걸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앞에 있는 A는 뭐예요? 내가 뭔가 알고 싶어서 집어넣은 거니까 뭐야? 실험군이 되고 B는 뭐가 돼요? 그치? 아무것도 안 넣었잖아. 비교해야지. 대조군이죠. 괜찮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 뭘 할 수 있다? 대조 실험을 진행했구나. 대조 실험을 했구나. 괜찮죠? 자, X가 첨가된 배양 접시에서는 대장균이 증식하지 않았고 X가 첨가되지 않은 배양 접시에서는 대장균이 증식하였다. 결과 나왔네. 자료 나왔고 결과까지 도출을 해냈네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기억. 이 실험에서 대조군이 설정되었다. 그쵸? 설정됐네. 대조군 여기 있잖아. 좋았어. 니은. 이 실험의 조작 변이 밑줄. 조작 변이는 아까 뭐라 그랬었죠? 조작 변이는 원인에 해당하는 거. 뭔가 실험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거였죠. 조작 변이는 대장균의 증식 여부이다. 자, 증식 여부래. 그럼 내가 지금 현재 뭘 한 거야? 물질을 넣고 난 다음에 대장균의 변화를 본 거잖아. 그럼 결과가 뭐야? 대장균의 증식 여부가 결과죠. 그러면 조작 변이를 하면 안 되고 뭐라 바꿔줘야 돼? 그치? 종속 변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럼 조작 변이는 뭐야? 물질 X의 첨가 여부라고 해야 되겠네. 괜찮죠? 틀렸고. 디귿번. X는 대장균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기억에 적절하다. 가설 물어본 거잖아. 그럼 내가 아까 앞서 봤던 가를 보고 추론해보면 되겠죠. X를 넣었더니 대장균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했으니까 X는 대장균의 증식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또는 억제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넣으면 되겠구나. 괜찮죠? 그러면 X는 대장균의 증식을 억제한다가 가설로 적절하겠네요.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해보자.
결론 냈잖아.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죠? x를 집어넣으니까 대장균이 증식 안 했죠. 그러면 내 가설과 결론이 서로 같죠? 그럼 뭐 한다 그래? 아, 결론이 가설을 지지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괜찮죠? 그럼 만약에 내가 한 실험의 결과가 내가 한 가설과 다르면 뭐 해야 돼? 가설 재설정을 통해 가지고 다시 가설 단계로 가야 돼요. 가서 가설을 다시 세우고 다시 실험을 진행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해서 3번 되겠습니다. 어때요? 좀 할만하죠? 그렇죠? 어려운 내용 없어요. 제가 외우라고, 제가 이건 체크를 꼭 해두시라고 했던 것들은 꼭 기억해 두시고, 실제 우리 문제에서는 제 코딱지를 안 나와요. 코딱지 안 나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 됐습니다.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사람의 물질 내서 파트 넘어갈게요.